안녕하세요. 김병건입니다. 노드를 배우면 반드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노드는 싱글 스레드다. 그런데 노드 서버는 동시에 수천 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스레드는 하나인데 동시에 수천 개의 요청이 처리되는 것이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운영체제가 하는 일, 스레드 풀, 네트워크와 DB, 그리고 파일 동작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자막을 켜주시면 각 나라의 언어별로 자막이 출력됩니다. 먼저 싱글 스레드라는 말의 정확한 범위부터 잡겠습니다. 노드가 하나의 스레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스레드입니다.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실제로 돌아가는 스레드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노드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하나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건 영상 뒤쪽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할 것은 내가 작성한 코드는 하나의 스레드에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에는 서버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연결 하나의 스레드 하나입니다. 손님 한 명당 직원 한 명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코드는 아주 읽기 쉽습니다. 만일 코드에서 DB 접속 후 결과값을 기다린다면 데이터가 올 때까지 그 줄에서 멈춰 있다가 값을 전달받으면 그 다음 줄이 실행됩니다. 문제는 그 멈춰 있는 시간입니다. 연결이 10,000개면 스레드가 10,000개입니다. 그런데 그 10,000개는 대부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레드는 하나당 메모리를 차지하고 운영체제는 이것들을 번갈아가며 실행시켜야 합니다. 이 번갈아가는 작업 자체가 비용입니다. 실제 작업하는 시간보다 이런 스위칭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기다리는 일에 사람을 한 명씩 붙이지 말고 한 명이 여러 연결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I/O 멀티플렉싱입니다. 리눅스에서는 이런 일을 위해 select, poll, 그리고 지금 주로 사용하는 애폴 같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Node.js는 이런 운영체제의 기능을 직접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루는 대신 리붓과 플랫폼에 맞는 방식으로 I/O 이벤트를 처리하고 이벤트 루프에 전달합니다. 리눅스에서는 그 핵심에 애폴이 있습니다. select는 이렇게 동작합니다. 지켜볼 대상들의 파일 디스크립터를 목록으로 만들어 커널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라도 준비되면 깨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커널이 깨워주면 다시 목록을 확인해서 누가 준비됐는지 찾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해 보이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 목록을 매번 다시 넘겨야 합니다. 커널은 이전에 넘긴 목록을 계속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이 많아질수록 매번 많은 파일 디스크립터 정보를 커널과 주고받아야 합니다. 둘째, 준비된 것이 하나뿐이어도 목록을 다시 훑어야 합니다. 감시하는 연결이 10,000개라면 그중 하나만 준비됐더라도 10,000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리눅스의 셀렉트에는 기본적으로 1024개의 파일 디스크립터만 다룰 수 있는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이 나옵니다. 폴은 셀렉트에 고정된 fd 개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매번 감시할 목록을 넘기고 매번 전체 목록을 훑는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애폴입니다. 리눅스 기준입니다. 발상이 하나 바뀝니다. 목록을 매번 넘기지 말고 커널이 그 목록을 들고 있게 하자는 겁니다. 연결이 생기면 이 번호를 감시 목록에 추가하라고 한번 등록합니다. 그 뒤로는 등록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 함수를 부르면 커널은 준비된 것들만 담아서 돌려줍니다. 10,000개를 감시하고 있는데 3개가 준비됐으면 3개만 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select는 감시 대상 전체를 확인해야 하지만 애폴은 준비된 이벤트를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결 10,000개 중에 지금 이벤트가 발생하는 작업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10,000개로 늘어나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연결 때문에 매번 10,000개를 훑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리눅스의 방식입니다. 맥에서는 KQA라고 부르고 윈도우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리눅스의 애플처럼 읽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비동기 I/O 작업이 완료됐다는 결과를 받는 방식입니다. 노드는 이걸 직접 다루지 않고 리부브라는 라이브러리가 감싸고 있습니다. 운영체제마다 다른 I/O 처리 방식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추상화해서 노드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리부브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노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드의 이벤트 루프는 계속 도는 반복문입니다. 한 바퀴가 몇 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타이머를 처리하는 단계가 있고 도착한 입출력을 처리하는 단계가 있고 세트아인 메디아테로 등록한 작업을 처리하는 단계가 있고 닫힌 연결을 정리하는 단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벤트 루프가 실제로 I/O를 기다리는 핵심적인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폴 단계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노드는 여기서 기다립니다. CPU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처리해야 할 타이머 등을 고려해서 얼마나 기다릴지 결정합니다. 가장 가까운 타이머가 200ms 뒤라면 최대 그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데이터가 도착하면 즉시 깨어나 처리합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기다린 시간이 끝난 뒤 다시 이벤트 루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노드 서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CPU 사용률이 매우 낮은 겁니다. 이벤트 루프가 계속 CPU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커널의 I/O 대기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프로미스 콜백이나 프로세스 던트 넥스틱은 이 이벤트 루프 단계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각 단계의 작업 사이에서 별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시도 요청을 처리한다고 프로미스 콜백에서 계속 새로운 프로미스를 생성하거나 CPU를 계속 점유하는 작업을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노드의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벤트 루프 스레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스레드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다른 요청이나 타이머 같은 작업도 처리하지 못합니다. 비동기 코드도 서버의 작업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정확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도 결국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띄워져 있고 소켓을 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가 하는 일 또한 결국 소켓 통신입니다. 질의문을 소켓에 써보내고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을 커널이 대신해 줍니다. 노드는 등록만 해두고 다른 요청을 처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겠습니다. 이 과정에 스레드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동시에 100개의 질의를 던져도 스레드는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주체가 노드가 아니라 커널이기 때문입니다. 비동기가 빠른 이유는 여러 개를 동시에 계산해서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일을 자기 스레드에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일은 다릅니다.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식은 전부 지금 처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방식입니다. 소켓에는 이 질문이 성립합니다. 상대가 아직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하고 데이터가 도착했다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디스크 파일에는 이 질문이 맞지 않습니다. 파일은 상대가 데이터를 보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파일 자체는 언제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일반 파일을 셀렉트로 물어보면 항상 준비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준비됐다는 대답을 듣고 실제로 파일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디스크 I/O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파일의 데이터를 메모리로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즉, 파일에서는 읽을 수 있느냐와 읽는 작업이 기다리지 않느냐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됐는지를 확인하는 레디너스 모델 자체가 일반 파일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리부브는 파일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스레드 풀입니다. 파일을 읽어달라고 하면 리부브는 그 일을 대기열에 넣습니다. 풀에 있는 스레드 하나가 그 일을 꺼내서 그냥 평범하게 멈춰가며 읽습니다. 다 읽으면 메인 스레드에게 끝났다고 알립니다. 메인 스레드는 그동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읽기는 커널이 대신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스레드가 대신 멈춰 있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이 비동기로 보이지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스레드 풀의 기본 크기는 4개입니다. 환경 변수로 늘릴 수 있지만 기본은 4개입니다. 그리고 이 4개가 파일 전용인 것은 아닙니다. 리북과 스레드 풀을 사용하는 다른 작업들도 이 풀을 함께 사용합니다. 기본이 4개라는 사실에서 실제 현상이 하나 나옵니다. 파일을 동시에 5개 읽으면 리북의 스레드 풀에서 처리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4개씩 실행됩니다. 5번째는 앞의 작업 중 하나가 끝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는 5줄이 나란히 있고 전부 비동기인데 실제로는 4개씩 끊어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와 파일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네트워크 I/O는 이벤트 루프가 여러 연결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지만 파일 I/O는 리북의 스레드 풀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 수가 스레드 풀의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비동기인데 내부에서 기다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쪽은 커널의 I/O 대기를 이용하고 다른 쪽은 별도의 스레드가 대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 풀을 쓰는 것이 파일만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첫째, 압축입니다.
제립의 비동기 작업도 if를 사용합니다. 둘째, 암호 관련 작업입니다. 비밀번호 해시처럼 CPU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비동기 크립토 작업도 if를 사용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 DNS 이름 해석도 경우에 따라 if를 사용합니다. DNS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데가 운영체제의 이름 해석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노디가 DNS 서버에 직접 질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DNS 룩캅은 운영체제의 이름 해석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부브의 스레드 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DNS 리소프 계열은 노드가 직접 DNS 서버와 통신하기 때문에 스레드 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파일 4개를 읽고 있어서 스레드 풀이 꽉 찬 상태에서 DNS 룩캅을 사용하는 작업이 들어오면 DNS 이름 해석이 스레드 풀에서 순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자체가 느린 게 아닙니다. 외부 서버도 정상입니다. DNS를 처리할 스레드가 없어서 늦어진 겁니다. 이런 문제는 로그만 보면 원인을 찾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리눅스에는 파일 입출력을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도 있습니다. IO 유링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스레드 풀 방식과 달리 파일 IO 자체를 비동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방향은 이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드에서 일반적인 파일 작업을 이해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리부브의 스레드 풀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싱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드의 파일 함수들에는 이름 뒤에 싱크가 붙은 짝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문법이 아닙니다. 누가 기다리느냐입니다. 일반적인 비동기 파일 작업에서는 리부브가 작업을 스레드 풀에서 처리하고 노드의 메인 스레드는 그동안 다른 일을 합니다. 반면 싱크 버전은 메인 스레드가 그 자리에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말은 이벤트 루프가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멈춘다는 뜻입니다. 멈춰있는 동안에는 다른 요청도 처리하지 못하고 타이머도 실행하지 못하고 다른 작업의 결과도 처리하지 못합니다. 파일 하나를 읽는데 200m초 걸렸다면 그 200m초 동안 해당 노드 프로세스의 자바스크립트 처리가 멈춥니다. 느린 게 아니라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간단합니다. 서버가 시작될 때 한 번 읽는 설정 파일처럼 아직 요청을 처리하지 않는 시점이라면 싱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요청을 처리하는 중에는 싱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싱크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동기 함수 안에 있어도 자바스크립트 계산은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됩니다. 10만 개짜리 배열을 정렬하거나 아주 큰 문자열을 파싱하거나 반복문을 몇백만 번 도는 코드는 앞에 아와이가 붙어 있든 말든 그 계산을 하는 동안 이벤트 루프를 붙잡습니다. 아싱크를 붙이면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동기는 계산을 다른 스레드로 보내는 기능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기다림은 넘길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계산은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노드 서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싱크로 메인 스레드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오래 걸리는 자바스크립트 계산으로 메인 스레드를 붙잡는 것. 그러면 무거운 계산은 어디서 해야 하는가? 노데가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워커 스레드입니다. 같은 프로세스 안에 별도의 스레드를 하나 더 띄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메모리를 따로 사용하면서 메시지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프로세스를 따로 띄우는 겁니다.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세스로 실행해서 작업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CPU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라면 워커 스레드를 먼저 생각합니다. 반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실행 환경을 프로세스 단위로 격리해야 한다면 프로세스를 나눕니다. 이제 앞에서 미뤄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노드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몇 개나 있는가? 먼저 메인 스레드 하나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여기서 실행됩니다. 다음으로 리부브 스레드 풀입니다. 기본 크기는 4개입니다. 파일, 일부 압축과 암호 작업, 그리고 DNS 룩캅 같은 작업이 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인 V8도 내부적으로 여러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이나 코드 최적화 같은 작업을 뒤에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워커 스레드를 만들었다면 그만큼 스레드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전체로 보면 노드에는 여러 스레드가 있습니다. 싱글 스레드라는 말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루프가 붙잡혔는지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CPU 사용률로도 잘 안 보입니다. 파일 I/O처럼 기다리는 작업이라면 CPU는 한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루프 지연을 따로 측정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100m초 뒤에 실행되도록 걸어놓고 실제로 몇 밀리초 뒤에 실행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101m초라면 거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340m초가 걸렸다면 예정된 시간보다 240m초 늦게 실행된 겁니다. 그 사이에 이벤트 루프가 다른 작업을 처리하고 있었거나 실행이 지연된 것입니다. 노드에는 이 이벤트 루프 지연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값이 중요한 이유는 이벤트 루프가 막힌 시간만큼 다른 자바스크립트 작업도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버의 응답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가 비동기로 처리될 수 있는 이유는 커널의 I/O 대기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연결마다 스레드를 붙이는 대신 커널에 등록해두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연결이 10,000개라고 해서 스레드가 10,000개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파일은 이 방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파일은 소켓처럼 지금 읽을 데이터가 도착했는가를 레디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드의 일반적인 파일 I/O는 리브베 스레드 풀을 이용합니다. 기본 크기는 4개입니다. 같은 비동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안에서 기다리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이벤트 루프를 붙잡는 것은 싱크 호출뿐만이 아닙니다. 오래 걸리는 자바스크립트 계산도 이벤트 루프를 붙잡습니다. 비동기는 기다림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이지 계산을 자동으로 다른 스레드로 보내는 기능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노데를 쓰다 보면 비동기로 짰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처럼 비동기라는 단어 아래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커널이 기다려주는 것, 다른 스레드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사실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 겉으로 보면 셋 다 콜백이 붙어 있고 아와이트가 붙어 있습니다. 코드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셋을 구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 영상을 만든 계기였습니다. 단순히 느린 작업과 이벤트 루프를 붙잡는 작업은 다릅니다. 내 작업만 느린 것과 다른 요청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벤트 루프를 붙잡는 코드는 내 요청 하나를 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버 전체의 처리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